네, 그럼 이번 순서는요. 달콤한 수익의 맛을 보여드리는 신광섭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종목 운영하는 것들만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네. 3기 같은 경우가 4,300원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일단은 뭐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일단 손절을 하게 됐고요. 일단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4,300원 정도 부근에서 손절이 나올 거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그 60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3기 종목을 한번 보면 얘가 지금 4,500원 정도 부근에서 60일선에 있는데 여기서 양봉으로 계속 자리를 지켜줬어요. 자리를 지켜주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4,300원 정도 부근을 4,300원 정도 부근을 이탈하면서 손절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요. 이게 장중에 좀 급하게 내려왔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일단은 4,300원 부근에서 뭐 손절을 하는 걸로 일단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손절이 나가게 됐고요. 일단 전 실전에서는 이걸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이나 오늘 어떤 현상들이 나왔냐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조금 큰 종목도 그렇고 뭐 작은 종목들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손절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종목들마다 계속 그런 현상들이 하나씩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상기가 일단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그 흐름이 좀 안정되게 다시 만들어지면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관련 업종이라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뭐 어떤 계좌에 갖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는 뭐 버리기보다는 조금 관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송에서는 일단 4,300원 이탈해서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SFA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포트에서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게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있어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3기도 손절을 했으니까 실전 매매에서는 사실 수익이나 손절을 하나 했으면 수익이 난 종목을 하나 같이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그 어떤 계좌 관리가 좀 되면서 현금이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3기가 손실이 많이 난 부분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수익이 좀 많이 난 어떤 SFA 반도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요. 일단 요것도 내일 그 시초가 부분에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기 부분과 SFA 반도체 부분을 실전이라고 쳤으면 어느 정도 그 현금을 서로 치고받으면 어느 정도 그 손실은 아니고 아마 수익권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하면서 다른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나중에 그 좀 괜찮은 종목 있으면 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다 관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다 관망 의견 주셨고요. 3기는 손절 의견, SFA 반도체는 수익 실현하시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노란톡방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빠르게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분은 화인베스트이고요. 2,880원, 비중은 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화인베스트라는 회사는 이게 조선기자재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철강 회사기도 한데 조선 관련 철강 업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조선 기자재 업체 쪽으로 조금 약간
그 흐름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약간 반등을 하긴 했는데 조선주들의 흐름이 괜찮으니까 좀 반등을 했고요. 일단 결론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이게 조선 기자재 조선주들의 어떤 흐름이 괜찮아지면 좀 부각을 받으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회사기도 하고요. 이게 중소형 철강주 쪽으로 또 흐름이 묶일 수도 있고 어떤 중간중간에 이런 매집봉이나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모아가는 듯한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가가 그렇게 고점에 있거나 뭐 이렇게 과열돼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고 뭐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 뭐 흐름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가 또 정치 그 임종석 그 예전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임종석 관련주로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핫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정치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뭐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2,800원 정도 사셨는데 뭐 이 정도 가격은 뭐 충분히 좀 기다리시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고점은 아니어서 대신에 이제 회사의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회사의 실적이 막 좋아서 들고 버티고 이렇게 할 만한 회사는 아니고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보고 그냥 조선 기자재 그런 어떤 분위기 탔을 때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올 수 있게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인 베스트에 대해서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성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는 30만 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7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요즘에 이런 첨단 소재, 뭐 타이어 관련된 어떤 그런 소재,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효성에서 인적 분할을 해갖고 사업 부문을 떼갖고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요즘에 이제 타이어나 카페트나 이런 산업재 생산하는 그 어떤 부분들의 업황이 좀 좋아서 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된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종목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있는데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급등을 한 다음에 옆으로 눕다가 지금 다시 갈 것처럼 했다가 지금 오늘 한 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 밑으로 깨지면은 또 되게 심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이상한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수익권이시면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너무 70%를 태워서 이렇게 끌고 오신 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근데 이게 가는 모양에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충분히 그렇게 70%를 태워서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언제 이제 70%를 사셨는지, 이게 올라가는 요날 장대 양봉인 날 요때 사셨는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밑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오니까 계좌 관리를 위해서 좀 비중 축소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시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분은요. 미국 벨로다인 라이다고요. 16달러. 이분도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8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도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벨로다인이라는 회사가 라이다 시스템인데요. 이 라이다가 이제 그 자율주행을 할 때 눈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부품이에요. 이 벨로다인이라는 회사가 세계 1위 회사고요. 이 회사에 이제 현대모비스도 한 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포드도 여기에 원래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요. 얼마 전에 뭐 포드의 어떤 그런 사업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분을 매각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나스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기술주들이 좀 흐름이 좀 크게 많이 하락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라이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레이저 시스템으로 이제 3차원으로 앞에 있는 물체들을 그리면서 그 물체들이 어떤 건지를 알고 차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거든요. 이게 로봇이나 뭐 드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산업군에도 아마 앞으로 좀 많이 장착이 될 거긴 한데 일단 비중이 좀 너무 많긴 해요. 저게 이제 금액이 뭐 작으셔서 비중을 많이 실은 건지 아니면 큰 금액을 뭐 이렇게
많이 싫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벨로다인의 어떤 이런 라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장기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G90이라는 차가 내년, 내후년 정도에 이제 나올 때 이 벨로다인 라이다를 이제 2개 정도를 달고 나와서 자율주행 3단계나 뭐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차들이 나와서 이제 그 라이다가 이제 붙어서 어떤 것들을 할 때 좀 실적이 나올 때 그때 좀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또 이제 시장의 이슈가 테슬라가 라이다 없이 자율주행을 한다. 그냥 카메라나 그냥 뭐 센서를 갖고 그냥 자율주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가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제 라이다를 붙이고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 그런 게 라이다가 비싸다. 뭐 예전에는 라이다 하나에 막 7천만 원씩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가형으로 뭐 $100짜리도 있고 뭐 $500짜리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면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추면서 그런 어떤 부품으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부분을 할 때 네. 차는 이제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라이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할 때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들의 부품이 있다면 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냥 뭐 그걸 뭐 붙이는데 뭐 하나에 뭐 7천만 원씩 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지만 뭐 한 50만 원 정도 뭐 3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게 뭐 카메라만 센서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1%만 더 있다 하더라도 뭐라도 하나 더 장착해서 안전함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앨런 머스크처럼 라이다가 없이 그냥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루미나의 대표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앨런 머스크의 그런 어떤 발언은 좀 말이 안 된다. 그 라이다 없이는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되진 않는다. 그 라이다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센서가 있어도 과연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이 될까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뭐 애기가 뭐 갑자기 공을 들고 있던 애기가 그냥 가만히 차가 지나갈 때 아무도 끼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차야 뭐 선 따라서 가겠지만 그거 외에 뭐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 수도 있고 네. 갑자기 이제 뭐 이게 생명체인지 아니면 저게 그냥 물체인지 옆에 지금 서 있는 게 끼어들 가망성이 몇 프로 정도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물체인 건지 이런 것도 구별을 해야 되면 사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적외선 카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열화상 카메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많이 붙어줘야 그게 점점 가능할 것 같고요. 라이다도 그 중에 하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술주들이 이게 지금 벨로다인만 폭락한 게 아니라 다른 기술주들이 전부 다 지금 마찬가지로 다 크게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단 지금 구간 좀 버티면서 좀 기다려보자. 이유 상황 보자. $16면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셔갖고 일단은 그 가격은 무조건 올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기다리면서 버텨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벨로다인 라이다에 대해서 이 라이다에 대한 전망이 유명한 만큼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이고요. 1,145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대한전선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전선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네. 일단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회사 자체도 그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상태가 조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던 회사였고요. 얼마 전에 이제 대주주가 여기서 지분을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게 지금 급락을 한 거거든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왜 매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회사의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한번 보고 네. 지금 회사에서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당기순이익이 지금 계속 적자예요. 그 부분을 보면 지금 기타 비용이나 금융 원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금융 원가가 지금 돈을 영업이익을 500억을 냈는데 금융 원가가 500억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볼까요? 근데 이자 비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회사가.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이게 돈을 벌어도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기타 비용도 뭔가 한번 보면 400억. 네, 기타. 외환 손실. 거기다 이제 뭐 외환 손실도 나고 있고 지금 뭐 그런 어떤 금융적인 부분에서 회사의 이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고정 비용으로 이 금융 원가가 계속 깨먹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환손실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어서 회사는 지금 계속 적자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못 이겨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큰 어떤 부분의 수익이 어떤 영업이익이 크게 나야지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벌어서 지금 갚고 막 이렇게 금융비용을 갚고 쳐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악순환 구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다 이자 내는데 써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악순환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트의 기술적인 어떤 모습을 봐도 좀 이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 이 앞전에서는 이 기술적인 부분이 좀 좋아 보여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차트만 갖고 물론 매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보는 거죠. 회사를 봤는데 아, 회사 상황도 역시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안 좋은 차트를 버텨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회사가 안 좋아도 그래도 또 뭐 주식은 뭐 알 수 없는 거라서 뭐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어떤 큰 어떤 돈의 비중을 좀 맡기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단기 급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앞전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보유는 하고 기다려 볼 수는 있는데, 조금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한전선에 대해서 보유하시면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을 꼭 본인 종목처럼 세심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입니다. 나도 종목 상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빨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이스트고요. 17,500원, 비중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키이스트도 지금 보니까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이거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키이스트라는 종목이 옛날 배용준 씨가 만든 회사예요. 네. 지금은 SM에서 인수해갖고 지분을 서로 수합하면서 그 배용준은 이제 SM 지분을 갖게 되고 이 회사는 이제 SM으로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시너지가 있다 보니까 회사가 계속 주목을 받고는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좀 17,000원 정도의 비중이 한 30%, 50% 정도가 지금 물리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차트를 이렇게 보면 지금 올라갔다가 싼 고점 찍고 내려와서 반등 주고 21선에 부딪혀갖고 다시 내려올 것처럼 보여요. 내려올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연예인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들어오고 있고, 뭐 어떤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 업종 자체가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좀 흑자 전환을 했고요. 회사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뭐 단기 순이익은 어떤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좀 올랐는데, 이렇게 이익이 일시적으로 반영돼서 단기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좋게 나와서 뭐 EPS가 일시적으로 좋게 나오는 거는 사실 그 회사의 주가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반영돼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영업이익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비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어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런 어떤 일시적인 뭐 중단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쭉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 주식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심선으로 놓고 위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차트가 계속적으로 관성의 법칙처럼 이어질 확률이 많지, 이게 어떤 계기로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사실 그 깨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지금 사신 부분에서 19,000원 정도 부근, 요 부분과 밑에 지금 요 한 11,000원 부근, 요 부분의 중간선 한 14,000원, 15,000원 부근, 여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17,000원 이상 주면 조금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을 하실 때 그 요 키이스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끼가 있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큰 규모가 있는 회사들, 뭐 CJENM이라든지 아니면 뭐 J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J 콘텐츠라든지 그런 쪽의 어떤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게 이 엔터 쪽의 주식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요즘에 그 메타버스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테마주들이나 그런 어떤 엔터 뭐 이런 쪽에 그런 부분에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핫하긴 해요. 그래서 뭐 YG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종목들 한번 보시고, 이제 키이스트는 좀 약간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좀 인기가 없다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한 본전 이상 되시면 조금
비중 축소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키이스트 이 종목에 대해서 14,000원 기준으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도 미국 주식이네요. 소파이고요. 18.7달러,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소파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는 IPO로 지금 이게 스펙이에요, 스펙. 이 주식이 지금 그 차마스라는 그 소셜 그 캐피털에서 그 이 IPO 시리즈를 상장해갖고 IPO A, B, C, E 이렇게 지금 다 상장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차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약간 천재 같은 사람이어갖고 IPO A는 이제 버진 갤럭틱하고 이제 상장을 했고요. IPO E를 소파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 되게 좋은 회사랑 이제 상장을 시켰어요. 근데 요게 아마 합병이 이제 그 예정되어 있는 기간이 이번 달까지거든요. 3월 달에 합병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3월 달까지를 이제 그 기한으로 잡고 있어요. 보통은 3월 말 정도가 됐을 때 합병이 되거든요. 3월 말 정도가 합병이 되는데 지금 3월 초잖아요. 근데 그게 합병되기 전에 주가가 좀 내려오는, 안 그래도 내려오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술주들이 좀 많이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좀 같이 하락을 좀 크게 맞았거든요. 근데 이 소파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카카오뱅크하고 약간 토스 같은 거를 두 개를 합쳐놓은 회사 같은 거거든요. 아, 네. 처음에는 이제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뭐 신용카드, 뭐 학자금 대출, 뭐 개인 대출, 주택 대출, 보험도 하고요. 중소기업에 뭐 금융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약간 포괄적인 핀테크 회사예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이미 벌써 한 6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이 회사는요. 아직 합병이 돼서 회사로 상장이 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만 87%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매해 한 30에서 한 80% 정도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되게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죠. 핀테크.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가상화폐라든지 그런 것도 거래를 하려고 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로빈후드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좀 핫한 그 주식을 거래하는 앱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지난번에 그 로빈후드가 그 개인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없게 막았잖아요. 아, 네. 막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 소파이가 급등을 했었어요. IPO가요. 왜 그랬냐면 그 로빈후드를 대체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합적으로 이걸 갖고 뭐 송금도 하고 해외로 송금도 하고 뭐 돈도 찾고 거기 뭐 저축도 하고 대출도 해주면서 주식 거래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핀테크 회사라서 굉장히 유망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상장이 되면 보통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합병이 되는 시간에 좀 합병이 되기 전에 며칠 전에 좀 급등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나스닥의 어떤 그런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맞고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에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기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가격이. 이게 지금 10달러가 본전인 상태에서 하루 만에 이 IPO라는, 그러니까 이 소파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이 합병할 때 이 스펙이 어느 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 엄청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하나 찾기 위해서 한 20개 종목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후보로 돼 있는 종목을 다 사는 거예요. 이 소파이를 잡으려고. 근데 상장되자마자 뭐 역시 뭐 하루에 그냥 거의 한 80% 그냥 떠버렸거든요. 8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기다가 지금 그 밑에 권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밑으로 쓸려 내려왔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저가 매수로 충분히 뭐 대응도 가능하고 상장이 돼서 합병이 되면 그 이후의 흐름도 사실 좀 장기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16달러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뭐 굉장히 뭐 괜찮은 가격인 것 같고요. 지금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버텨볼 만하고 들고 좀 약간 보유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파이에 대해서 회사 자체가 좋은 만큼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TSI고요. 19,85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보니까 절반 넘게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가 얼마? 19,850원이요? 네. 아, 이게 지금 무상증자를 해갖고요. 네. 가격을 2배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이분은 지금 19,000원 정도의 그렇군요. 가격에 지금 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19,850원이니까 그렇게 크게 뭐 어떤 하락을 입으신 건 아닌데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올라온 게 있어요. 오늘 권리락을 했는데 아, 이제는 무상증자도 약발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약발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권리락을 보통 하면 가격이 싸게 느껴지잖아요. 19,000원에 있던 종목이 갑자기 9,000원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좀 사두러 왔던 그런 성향들이 있었거든요. 권리락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피날레를 줬었는데 얼마 전에 동구바이오 제약도 그런 식으로 그날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쫙 밀어서 끝났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아예 반응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물량이 상장될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상장될 수 있는 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그 이후에 조금 약간 내려오는 어떤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회사 자체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회사는 이제 이게 2차전지 관련된 2차전지 제조 장비 업체인데요. 이게 국내 3사 배터리 회사들하고 전부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회사 자체의 뭐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뭐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흐름은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요 흐름은 이게 무상증자만 아닌 상태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하면 그냥 흐름은 굉장히 괜찮아 보여서 좀 가지고 있어 볼 만한데요. 지금 이게 무상증자 이후에 그 부분 때문에 좀 흔들리는 부분이 나오는지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숨어있는 약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식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주식이 이제 CIS나 뭐 한농화성 뭐 그렇게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TSI 요 종목도 약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좀 미래도 좀 약간 기대되는 업체고요. 일단은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한번 조금 보유해 보면서 옆으로 흐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SI에 대해서 보유하시면서 이 무상증자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KCTC고요. 8,5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쿠팡 관련주죠.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목은 일단 굉장히 기가 막히게 고르셨네요. 오, 네. 네, 이게 지금 좋으시겠어요. 쿠팡 종목들 중에 네. 이렇게 흐름이 지금 살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KCTC. 지금 동방이 원래 대장처럼 보였는데 하락폭이 적어갖고 이게 올라가면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 KCTC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커갖고 그런 흐름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의 흐름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뭐 이제 이 종목이 뭐다라는 걸 떠나서요. 그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쿠팡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이제 쿠팡이 목요일 날 아마 3월 11일 날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돌면서 네. 미리 좀 올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다른 종목들하고 이게 지금 KCTC하고 동방하고 다날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KCTC는 혼자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 부분을 먼저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일 모레 그리고 이제 재료가 소멸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앞전에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면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게 내려올 때 팔 기회를 안 주면서 빠지는 이런 캐릭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여기까지 밀어버리고 팔 기회를 하루에 그냥 안 줘버리거든요. 여기서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는데 하루 하한가를 가니까 상한가 간 부분에 이 영역까지 침범을 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대반등이기 때문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터져서 밑으로 밀면 다시 한 번에 여기까지 밀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시면서 이 종목은 올라왔으니까 수익 실현 좀 하시면서 그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동방이랑 다날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쿠팡 이슈 좀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KCTC에 대해서 쿠팡 관련주 수익권에 계시니까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쿠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아직 상장 전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대가 시장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지금이라도 좀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경험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요. 네. 뭐 회사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사의 뭐 어떤 가치, 이게 뭐 여기서 사서 장기 투자를 한다 이런 건 안 먹혀요. 예, 그냥 지금의 위치와 기술적인 자리와 쿠팡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대응이죠. 대응. 쿠팡이 이제 상장이 됐을 때 그 부분을 넘어가면서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큰 상승을 낼 거냐 아니면 재료 노출로 인해서 거기서 터지면서 그냥 밑으로 급락을 줄 거냐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면서 해야 되고요. 일단 아직은 뭐 화요일, 수요일 아직 이틀, 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직 재료는 소멸된 게 아니라서 네. 근데 만약에 쿠팡 상장을 실패했다, 뭐 나스닥 상장 실패했다 이러면 이제 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또 펼쳐지겠죠. 네. 이만큼 오른 만큼. 웃으면 안 되지만.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상한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그냥 한 주 정도에 사서 한 주나 10주 정도 사서 한번 경험을 해보실 수는 있죠. 네. 네, 좋습니다. 네,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쿠팡 상장 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좀 남은 게 있는데. 네, 아쉽죠. 알겠습니다.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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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